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시행될 2세마 대상경주 농협중앙회장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있었던 주요 적중과 그리고 경남도지사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나왔던 주요 적중 히어로 사랑가 액톤 질주였죠. 그 가운데 수령 마진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였던 액톤 질주를 주력합니다. 58의 주력, 58에 집중합니다. 자, 7번과 11번, 57, 5열하나 반주력 두방 가져갑니다. 57, 5열하나 반주력 두방입니다. 510, 라운드 위켄드만 본전 방어하면서 자, 이 경주에서 이제 좋은 적중이 나왔습니다. 반주력입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천을 드렸던 5번, 8번, 그리고 반주력 5번, 7번, 587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경주가 복성식이 55배 주력으로 잡아드렸고요. 쌍성식 74배. 그리고 587이 나란히 들어왔는데 삼복이 103배, 삼쌍이 530배가 나왔습니다. 활용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 전망이 됩니다. 자, 새벽쪽의 힘. 그냥 훈련 과정에서 좋았던 액톤 질주를 과감하게 노리고 들어간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경남도지사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남도지사배 즐거운 여정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죠. 7번 게이트 우승을 했던 원더풀 슬로우가 11번 게이트, 석세스 타임이 3번 게이트입니다.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곧 출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배 여왕을 가립니다. 2000m 장거리 승부 부산 경남의 5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서울의 참 좋은 친구가 먼저 선에게 나섭니다. 즐거운 여정은 출발 언제나처럼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갔고요. 원더풀 슬루도 출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중위권 정도에서 지금 외곽이었습니다만 차분하게 중위권에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번 석세스 타임은 내측에서 최적전개 한 6, 7위권 정도입니다만 힘쓰지 않고 초반에 곱게 풀어가는 레이스입니다. 다실바기수가 너무 말을 믿고 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3선 외곽을 돕니다. 전혀 참고 따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말을 너무 믿고 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지금 원더풀 슬로우는 안쪽에서 바로 선두 추격하면서 4위권에 포진하고 있죠. 그 선두 3마리는 지금 페이스까지 올리면서 약간 오버페이스성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도 즐거운 여정이니까 그래도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원더풀 슬로우가 치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미 잡혔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200m 남겨두고 이미 잡혔고, 문제는 즐거운 여정이 2위도 준우승도 지키지 못한 거죠. 곱게 따라가다가 3코너부터 힘을 썼던 석세스 타임이 준우승까지 올라옵니다. 지난주에 이 경주를 한번 분석하면서 즐거운 여정은 원톱, 부동의 축 이런 설명을 들었고 원더풀 슬루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석세스 타임을 그나마 복병으로 걸음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복병감으로 거론해드린 게 그나마 유일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충마와 원더풀 슬루의 어떤 기량까지 의심했던 그다지 내용 없는 설명이었죠. 이 경주 타임을 보니까요 2분 5초 7이에요. 경남도지사배가 2000m로 바뀐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
2000m로 바뀐 이후에 제일 좋은 기록입니다. 이날 주로 함수율이 3%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더풀 슬로우의 기량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더풀 슬로우에게 남은 건 3세의 감량이점을 달고 뛰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 부담 중량을 더 달아야 돼요. 체형이 466kg, 400한 6, 70 오가는 그런 체형입니다. 조금만 더 불려서 한 400한 8, 90만 가면은 부담 중량을 극복하는 능력도 더 좋아질 텐데요. 어쨌든 뭐 지금 체형으로도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원더풀 슬로우는 뭐 즐거운 여정이 제대로 뛰었다 하더라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타임이 아닌가. 타임 자체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즐거운 여정이 너무 말을 믿고 타면서 준우승도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즐거운 여정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일 거예요. 자, 지난주에 시행됐던 경남도지사배를 잠깐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원더풀 슬로우의 기량은 기대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시행될 농협중앙회장배 1200입니다. 라라케이가 다음 달에 있을 브리더스컵을 겨냥을 한다면 1400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또 1200을 썼습니다. 글쎄요, 상금 때문에 그러나요? 조금 아쉬운 출전 패턴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인데, 이 라라케이가 지난번에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었죠. 그 전에 펼쳤던 루키 스테이크스에서 보였던 기량이 워낙에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경주를 보니까 주로 함수율이 똑같아요. 주로 함수율은 두 경주 모두 12%인데 12%예요. 기록이 1분 13초 8, 1분 13초 9. 기록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라라케이는 지난번에 자기가 보여줬던 능력은 보였다. 다른 마필들이 잘 뛰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한 수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자,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가 지났어요. 성장을 해요. 다른 마필들 성장할 때 그럼 라라케이는 놀고 있었냐? 타임이 똑같다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경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라케이의 직전 경주 내용. 뭐 루키 스테이크스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냥 바닥에 따라가다가 바닥에서 취입을 하면서 날라오는 경주력을 보였던 모습이에요. 라라케이가 9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번 문화이블배는 조금 서둘러 나왔죠. 출발이 무난했죠. 이날도 빠른 출발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전 경주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자, 이때까지도 차분하게 잘 몰고 나오나 했는데 3코너, 4코너 이제 돌 때 문제예요. 자, 여기서 자, 그리고 외곽으로 뺍니다. 지금 4코너 접어들면서. 십 번 나이스 타임하고 격차가 좁혀지질 않아요. 쭉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승선 앞두고 오히려 더 벌어져요. 자, 이날 경주만 놓고 보면은 또 뛰어도 못 이길 것 같다라는 판단을 들게 하는데, 문제는 3코너 돌 때예요. 이 정도가 이제 3코너 돌겠죠. 3코너, 이 시점에서 3코너에 접어들면서 약간 마력에 끌리고 충돌도 하고 싸움도 하고, 지금 이러한 과정들이 라라케이에게는 좀 부담을 주지 않았나 라는 판단입니다. 중반에 힘을 쓴 거죠. 딱 3코너 접어들 때 그 시점, 그게 제 눈에는 이제 좀 문제로 들어 보여졌거든요.
자, 뭐 그 외에는 뭐 딱히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라라 K는 이제 숙제가 있어요. 직전처럼 좀 밀고 나가서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건가? 적응된 모습. 아니면 루키 스테이크스처럼 참았다가 한 발 쓰면서 또 한번 추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점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00을 쓰면서 그러한 점 등을 좀 한번 판단했다면 어땠을까? 브리드스컵에 대한 그런 과정이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좀 아쉬워요. 그 경주에 안 쓸 거면 몰라도. 어쨌든 라라 K는 그러한 점이 좀 아쉬웠는데, 자, 훈련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라라 K의 지금 훈련 시의 모습. 하이그랜드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을 했어요. 외곽을 돕니다. 여유있게 따라가죠. 하이그랜드도 뭐 그렇게 추진 없이 여유가 있어요. 같은 이제 4등급 마필이기 때문에 하이그랜드도 최근 걸음이 좋았어요. 자, 두 마필이 이렇게 나란히 가는데 외곽이다 보니까 살짝 밀리는 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모습이 지금 뭐 이렇게 방금 라라 K 하이그랜드 이렇게 쭉 갔죠. 쭉 가면서 그대로 뒷직선 가서도 두 마필이 나란히 붙어요. 여기서부터 힘을 좀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시종 외곽을 돌았던 라라 K가 안쪽에 있는 하이그랜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뭐 길게 가는 힘은 역시 라라 K답게 이번에도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였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뭐 라라 K는 컨디션은 문제없다. 결국은 실전에서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도전 세력으로 이제 거론되는 마필들 가운데 그센 반격 42조의 두 마필이 눈길을 끕니다. 그센 반격은 이날 루키 스테이크스하고 그리고 직전 일반 경주하고 모습을 보면 뚜렷한 대비가 되는 모습이 좀 보일 거예요. 그센 반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센 반격의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 라라 K가 우승했을 때 경주 그때 5위를 차지합니다. 자, 플라잉 스타도 이번 주에 출격하는데 플라잉 스타는 이제 그때 4위를 차지했죠. 두 마필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게이트의 그센 반격, 7번 게이트의 플라잉 스타. 11번 이클립스 베리까지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자, 그센 반격 출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외곽이다 보니까 붙들고 이제 10번 달빛 조각사 치고 나옵니다. 10번 달빛 조각사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8번 한강 크라운 인기마인 고삐를 꾹 붙들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10번 8번 두 마리 마필이 끄는 힘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아구 힘이 좋은 신영철 기수도 지금 상당히 뭐 절절 매고 가장 앞서 있는 제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크라운 인기마인 8번 한강 크라운이 2위로 추격하고 11번 이클립스 베리와 2번 마이센터 7번 플라잉 스타 5번 플라잉 스타는 지금 5위권, 옥천 스나이퍼 6번 송암 스카이 순으로 그 뒤를 그 센 반격은 지금 한 7, 8위권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빛 조각사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크게 벌려놨습니다. 10번 달빛 조각사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11번 자, 이클립스 베리가 바깥 채찍을 먼저 대고 채고 나온 거는 플라잉 스타고 좁혀오고 있습니다. 두 마필 모두 뭐 직선주로 딱 접어들면서 밟았고 밀어졌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센 반격은 추진에 계속해서 마체가 좌우측으로 흔들려요. 강한 추진에. 다시 한번 볼까요? 4번 라라 K가 경주만판 나는 듯한 추입을 보여주면서 베리가 바깥쪽에서 10번 달빛 떴습니다. 10번 자, 12번 보십시오. 채찍에 쭉 안쪽으로 이제 기댔다가 또 외곽으로 틀고 나옵니다. 신혁진 기수가 또 채찍되니까 또 안쪽으로 기대요. 또 외곽으로 또 잡죠. 마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직까지 힘이 좀 덜 차면서 추진에 강한 추진에 마체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력은 괜찮아요. 추진에 마체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직전 경주 모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00으로 경주 거리가 늘어났어요. 1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출발은 무난합니다. 출발 능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센 반격이. 게이트 2점 있다 보니까 뭐 아주 편안하게 전개를 합니다. 자, 일단 뭐 여기서 볼 거는 이 부분은 아니고요. 직선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너 돌아 나와서. 자, 지금 한 4번째 정도 있죠. 채찍 치고 나옵니다. 막혀서 이제 돌아 나와요. 자, 채찍에 대한 반응이 직전하고 틀린 걸 알 거예요. 채찍을 대도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이 많이 잡혔죠. 채찍을 계속해서 대는데도 정주행을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힘이 많이 차오른 거죠. 그 센 반격이 그전 경주하고는 달라졌다. 이번에는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센 반격. 그 센 반격이 훈련 시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소속주 지구라트하고 동반 출격하는데 훈련도 두마필이 병합 훈련을 했어요. 자, 그 센 반격이 외곽에 있어요. 두마필 모두 붙들고 있습니다. 고삐를 짧게 잡고, 문세영 기술은 고삐를 조금 길게 잡고 있고, 안쪽에 지구라트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두마필이 병합을 해서 길게 나란히 갔어요. 길게 나란히 가면서 일단 보여주는 그림상으로는 두마필이 비슷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무래도 외곽을 돌면서 약간은 좀 끌리는 듯한 느낌을 보였던 그 센 반격의 기량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라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자, 빈체로 카발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빈체로 카발로. 33조에서도 두마필이 나와요. 루키 스테이크스에 나왔던 플라잉 스타하고, 그리고 직전 문화일보배에서 4위를 차지했던 빈체로 카발로. 빈체로 카발로는 사실 직전 경주 제가 어느 정도 좀 복병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이번 게이트면 이거 괜찮겠네. 근데 사실상 경주력을 보니까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이번 게이트의 빈체로 카발로입니다. 출발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양호했죠. 근데 강하게 밀고 나와요. 강하게 밉니다. 계속해서 밉니다. 6번 가나파워가 순발력과 스피드가 상당한 마필인데, 앞서 있던 가나파워를 내측에서 밀고 넘어서 버려요. 이 과정이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너무 힘을 많이 썼어요. 선행이라는 그러한 메리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주지 않았나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선행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 좀 김용근 기수 좀 아쉬워요. 물론 뭐 경주 마필들이 어떤 성장을 보일지 모르니까 저렇게 뛰고도 또 직선줄에서 힘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반 경주가 아닌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직선줄에서 초반 한 200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그러면 무뎌지죠. 라스트 100m를 앞두고는 뭐 다 넘겨주고 이제 탄력이 확 죽었습니다. 이날 경주 타임을 보면 3코너까지 24초, 4코너까지 42초 9예요. 이 정도 코너 타임이면 그렇게 하이페이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선행을 나선 이후에 페이스는 김용근 기수가 좀 많이 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타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주로 탄력이 많이 줄었다? 42초 2죠.
제가 3위하고 4위를, 빈체로 카발로는 4등을 했으니까 요 타임이에요. 42초 2. 그렇게 많이 하이페이스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하이페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마롱 타임이 39초를 유지하면서 14초 9가 나왔는데, 아주 하이페이스면 뭐 사마롱 타임이 이렇게도 안 나왔겠죠. 어쨌든 선행을 나선 이후의 페이스는 최대한 좀 아낀 것 같아요. 아주 하이페이스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힘을 좀 많이 썼다 라는 게 뭐 제 판단입니다. 자, 조교시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벤체로 카발로. 대장별이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뭐 몰고 따라가요. 뒤에서 추격합니다. 그리고 두 마필이 맞붙어요. 자, 조금 전 모습이 이제 대장별 빈체로 카발로, 이 시점부터 빈체로 카발로가 치기 나오기 시작해서 대장별을 많이 넘어섭니다. 뒷직선 가서 빈체로 카발로가 여기까지는 갔더니 이제 그름을 좀 제어를 하면서 세웠는데, 이제 대장별이 이제 추격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제 넘어섰어요. 근데 뭐 이 넘어서는 건 문제가 아니죠. 세웠기 때문에 제어를 하면서. 어쨌든 이 시점부터 치고 나가는 폭발력을 보였다는 거예요. 빈체로 카발로가. 직전보다는 지금 이 훈련 내용은 대장별을 보내놓고 추격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넘어서는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아마도 선행은 고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따라가면서 레이스를 풀어가지 않을까. 직전보다는 오히려 좀 빠른 마필이 줄어들었는데, 선행을 하더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직전보다는. 직전과 같은 뭐 아주 발빠른 이클립스벨이나 또 뭐 가나파워 이런 마필들이 없으니까. 한강 크라운. 그 상황에서 저는 빈체로 카발로가 선행까지 나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선행을 하고 레이스를 풀어갔던 빈체로 카발로. 자, 이번에는 어떻게 좀 참고 차분하게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라트의 모습은 일단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이번에 거센 반격하고 동반 출격하는데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죠. 4번 게이트입니다. 섀도우까지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멈추세요. 베트남파크 서울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초반 선두권으로 무난하게 치고 나왔고요. 추진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붙들고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자리 싸움에서 밀려요. 다 내주고 지금 5위권까지 밀려버립니다. 힘쓰지 않고 그냥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선두는 9번 원더풀 섀도우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8번 알사이먼 만만치 않습니다. 9번 8번 두 마리 어깨를 나란히 하고 6번은 황후강자, 5번 스마티 글로리, 4번 지구라트가 그 뒤를 따르면서 직선주로 자, 4코너 접어든 이후에야 힘을 씁니다. 8번 알사이먼, 9번 8번 8번 9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9번 원더풀 섀도우가 아직까지는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알사이먼입니다. 9번 8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인기마인 4번 지구라트가 3위권의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3번 직선 중앙으로 진로를 잡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9번 원더풀 섀도우를 바깥쪽에서 4번 지구라트와 3번 페더럴 킹이 넘어섰습니다. 안쪽에 4번 지구라트, 바깥쪽 3번 페더럴 킹입니다. 4번 3번 발놀림이 그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닙니다만 지구라트와 페더 그래도 종반까지 힘 있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번에 문세영 기수 호흡을 맞췄던 거고, 이건 직전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이 원평 리스트는 이번 대회에 같이 나옵니다.
2번과 8번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평 리스트는 이번 대회 같이 출전합니다. 2번 게이트의 지구라트.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자, 지구라트 이번에도 출발 좋았죠. 원평 리스트하고 뭐 출발은 두 마필이 비슷했습니다. 한강 출발 좋습니다. 바깥쪽에 8번 원평 리스트와 10번 클레어 퀸이 따라붙습니다. 4번, 8번, 10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 5번 다운더 존과 9번 아이스크림, 2번 지구라트 등이 추격권을 형성합니다. 자, 이번에도 포지션은 한 5위권 정도 바깥쪽에 있는 8번 원평 리스트 따라가고요. 원평 리스트는 선두 외곽에서 이제 코너에 먼저 진입. 레이스를 풀어갑니다. 속을 차지한 4번 미라클 한강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미라클 한강이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고 바깥쪽에 김동수 기수와 맞추는 8번 원평 리스트가 반마신 이내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4번, 8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10번 클레어 퀸, 2번 지구라트, 9번 아이스크림, 5번 다운더존, 7번 썬더블루가 그 뒤를 따르면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줄에서 승부를 펼칩니다. 안쪽에 있는 4번 미라클 한강을 바깥쪽에서 8번 지구라트가 지난번에는 문세영 기수하고 탔을 때는 4코너 접어들면서 발을 바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발을 지금 바꿨어요. 조금 전에 발을 발을 좀 늦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격하는데 지구라트입니다. 8번, 2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6번 알사이먼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8번 원평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는데 원평 리스트 가장 앞섰고 2번 우승은 내줬어요. 원평 리스트에게. 알사이먼 따랐습니다. 근데 발 바꿈이 거의 한 300m 지점에서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6번 결승선 전방. 알사이먼까지 문세영 기수와 탔을 때는 바로 4코너 돌자마자 바꾸고 나왔어요. 치고 나오면서. 뭐 그런 게 또 기수 역량하고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구라트는 조금 전 경주에서는 약간 추진의 어떤 타이밍이 좀 늦었다 라는 점, 제대로 탄력이 붙는 시점이 늦었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도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보다 좀 느려졌어요. 오히려 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함수율은 똑같은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이번에는 지구라트도 뭐 1분 14초 뭐 한 초반까지는 충분히 끊을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거센 반격하고 이제 나란히 훈련할 때 길게 나란히 잘 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원평 리스트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이번 대회 선행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레전드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선이라는 마필입니다. 복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이제 신영철 기수하고 호흡을 맞췄고요. 8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1200m 루키 출발은 무난한 정도입니다. 근데 자, 이 마필 보시면 지금 외곽에서 경주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싸우죠. 고개짓하면서 기수하고 기수에 제어하고 기수하고 지금 좀 힘싸움을 벌입니다. 외곽에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클레어 골드 그리고 계속 외곽을 돌아요. 지금 한 외곽 4선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3코너 접어들었습니다. 1번 탑산로드 다비드 기수와 외곽 4선, 선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2번 스터닝 스카이 외곽 5선. 지금 안쪽에 공간이 있는 걸 감안한다면 거의 한 5선까지도 지금 돌고 있다. 7번 퍼펙트 티아라 8번 레전드 선 자, 3코너부터 계속해서 외곽 4, 5선. 지금 거의 밀리면서 거의 6선까지도 밀렸어요. 자, 이렇게 외곽을 크게 돌았는데 이 과정에서 거리 손해가 얼마입니까? 힘을 얼마나 많이 쓰고 돈 거예요. 레전드 선 함께 선두를 뒤쫓으면서 직선에서 이제 좀 점점 더 기대면서 2번 스터닝 스카이 송재철 기수 주행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하지만 2번 스터닝 스카이가 아직까지는 우승을 거둡니다. 8번이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레전드 선 신영철 기수 기대죠. 레전드 선이 결승선 지속적으로 기대면서 약간 힘 소비를 그만큼 했으니까 직선에서 기대고 힘든 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출하면서도 탄력감이 제법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1200이에요. 타임은 뭐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1분 15초 7. 근데 외곽 돌고 뭐 이렇게 한 걸 감안한다면 이 마필도 14초 때까지는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거리 손해본 게 1초 이상은 손해보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자, 이 마필이 만약에 힘을 좀 키워서 그리고 기수와의 어떤 부조 이런 것도 좀 차분하게 끌어나갈 수 있다면
최대의 다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자, 금화 모멘터스, 브라보 플레이 모두 선두력을 발휘하면서 레이스를 펼쳤는데 뭐 두 마필 모두 뭐 브라보 플레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긴 합니다. 브라보 플레이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결말이 출발합니다. 루키2 이세마들의 경주 1200m 8마리가 함께 출발했습니다. 4번 브라보 플레이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초반부터 순발력 보이면서 이제 선두에 나섭니다. 크게 뭐 별다른 추전 없이 무난하게 선행을 나서요. 바깥쪽에 박대종 기수와 함께하는 한평 장미도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수철 기수와 함께하는 스톰가이도 선두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쪽 초반, 경기 초반을 선두권 그룹에서 풀어나갑니다. 조인공 기수와 함께하는 5번 걸작원도 선두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위권에는 3번 기쁨함성 그리고 7번 금성파워가 달리고 있고 그 밑쪽에 1번 음악이글이 달리면서 곡선주로 진입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부분으로 진입하는 말들 4번 브라보 플레이가 선두 잡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해서 이제 질주를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4번 브라보 플레이가 선두, 뒤쪽에 6번 스톰가이 그리고 5번 걸작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2번 매직 스트롬 그리고 3번 기쁨함성 후미 쪽에서 직선주로 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안토니오 기수와 브라보 플레이가 달립니다. 직선주로 이제 꾸준하게 탄력은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단독 선두 달리고 있는 브라보 플레이 계속해서 환상적인 직선주로 해서 폭발력으로 치고 나오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만 선행을 나선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자기 탄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선행했을 경우에 잘 서지 않는 그러한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뚝심이 있어요. 또 이제 뭐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자, 이렇게 살펴본 마필들이 이제 입상권인데 플라잉스타까지 있고요. 플라잉스타는 아까 뛰는 모습 살펴봤던 마필입니다. 플라잉스타 직전 경주 모습 한번 볼까요? 루키 스테이크스에서 이제 4위 하는 모습은 한 중위권 정도에서 풀어나가면서 플라잉스타도 가능성 있는 마필이니까. 자, 직전 경주 모습 보면은 뭐 문성익 기수가 3개월 정지를 받은 경주예요. 플라잉스타 10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1300m 국산 5등급 조금 어이가 없었죠. 출발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밀고 나와서 선두권을 프레스하고요. 외곽 3선도입니다. 안쪽 1번 JS 로드와 바깥쪽 팽팽한 10번 플라잉스타 두 마리가 앞서 있고 한가운데 6번 뉴 포인트가 3위입니다. 뒷선에는 4마신 이상 떨어진 채로 5번 당찬, 자, 그리고 선두 8번 두손 클래식과 안쪽 4번 프레스하면서 선두에 나섰고, 쪽 하위권은 9번 성은 크라운과 11번 디바인 퓨처즈, 안쪽에서는 3번 원더풀 TD 등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는 1번 JS 로드와 10번 플라잉스타가 여전히 팽팽히 맞붙은 채로 3코너를 빠져나갑니다. 1번 JS 로드가 안쪽입니다. 바깥쪽에는 10번 플라잉스타 문성혁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서서히 넘어서는 듯 1번 10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선 채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1번 JS 로드와 10번 자,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바로 발 바꾸고 1번을 넘어섭니다. 10번 플라잉스타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33조의 500승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10번 플라잉스타와 문성혁 기수가 단독 선두 달려내고 있고 2위권 접전 속에 9번 자, 뭐 이미 여기서 승부 결정났. 여기서 고삐를 잡아버려요. 100m 남겨놓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뒤에 날 달려오는 말을 보고 다시 추진 시작합니다. 준우승이에요. 어이없는 실수죠. 아니, 결승선을 뭐 한 10m, 20m 남겨두고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붙들고 세울 수 있겠는데 100m 이상 남았는데 거기서 고삐를 붙들고 세우는, 결국은 역전을 허용하면서 기성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어이없는 결과예요. 어쨌든 플라잉스타는 지금 외곽을 프레스하면서 돌면서 직선주로 탄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종반에 좀 세우면서도 타임이 1분 21초대가 나왔는데, 자, 이 타임이 1분 20초대까지 한 1초 정도 당긴다면은 1300을 20초대에 끊을 수 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거죠. 플라잉스타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일단은 뭐 라라케이가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우승 후보 1순위라는 것은 이건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주지의 사실이고요. 부동의 축입니다. 라라K. 직전 경주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자, 라라K를 중심으로 42조의 투마필, 거센 반격, 지구라트, 그리고 33조의 투마필, 빈체로 카발로, 그리고 플라잉스타. 일단은 이 정도 싸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거센 반격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이고, 여기서는 빈체로 카발로가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라라K, 거센 반격, 빈체로 카발로, 지구라트, 플라잉스타. 이 정도 순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병권을 본다면 선행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몇 도 있죠. 8번 원평 리스트 선행 가능하고요. 금화 모멘터스, 브라보 플레이 선행 가능합니다. 근데 금화 모멘터스는 저는 뭐 입상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브라보 플레이는 훈련 과정에서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브라보 플레이까지는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출발지를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1200일이다 보니까 원평 리스트나 이 브라보 플레이는 출발지에 따라서 좀 어떤 뭐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복병 역할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경주 모습을 보여드렸던 경주 최대의 복병 레전드 선, 요 마필이 이제 출발지가 좀 내려와서 레이스가 잘 풀린다면 다코스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러한 점 등은 뭐 전반적으로 후착 혼전 구도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라라K를 믿는다 하더라도 후차권에서 뚜렷하게 확 끌리는 그런 마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 훈련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월요일날 훈련을 좀 약하게 한 마필들도 있거든요. 지금 출전한 마필 가운데 마무리 훈련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출발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게이트 추첨도 이번 대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라라K를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회고, 후차권에서는 뚜렷하게 보이는 마필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42조의 두 마필과 33조의 두 마필, 여기서 해답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복병권에서 레전드 선을 기본으로 선두권 장악이 가능한 원평 리스트와 브라보 플레이가 있는데, 원평 리스트는 파워가 좀 약해요. 지금 훈련실 모습 봐도. 그래서 브라보 플레이가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어쨌든 출발지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그런 점 등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농협중앙해장배를 미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후차권 혼전 구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압축되는 흐름이 마무리 훈련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됩니다. 마무리 훈련까지 살펴보고 선택과 집중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좁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번 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